사실 저는 지금까지 최근 한 15년 동안 만난 남자 중에 저보다 더 잘 버는 남자는 없었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제가 항상 더 벌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일한 지 정확히 이제 올해로 20년이 됐는데 13년은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7년은 알고 계시는 커리어, 뭐 방송인 혹은 작가, 뭐 강연자 이런 이름으로 7년.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히 20년 차 커리어 우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그런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되게 저는 쪼들리는 집에서 자란 그런 막내딸이었어요. 네, 아빠는 되게 힘들게 몸을 써서 이제 돈을 벌어 오시고 엄마도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을 일해도 더 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뭐였냐면 저는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다들 이제 똑부러지게 대학 생활 하니까 복수 전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복수 전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영문학 전공이라는 타이틀로는 서류를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가혹했어요, 정말로. 어떤 회사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건 난 무가치한 사람이란 뜻이고, 근데 그러다가 61번째에 결국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정말 원한 직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걸로 밥벌이를 시작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반 뒤에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어려웠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잡지 본부가 돈을 많이 못 번 거예요. 공채 출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이제 목숨줄이 날아간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회사를 잘리고 나니까 조직에서의 내가 어떤 월급을 받고 지낸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부질없구나. 끝은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되게 삭막한 현실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커리어는 그 다음에 또 싱글즈라는 잡지사 이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말로 제가 가고 싶었던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사를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로 돈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를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가족 같은 회사, 상사한테 예쁨 받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은 후배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 회사를 나오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지향적인 여성들의 어떤 측면, 사실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관계적인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예쁨 받는 거, 좋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나쁜 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남들 뒷담화에 자기가 끼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예쁨 받고 있다 이런 감각이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건데, 진짜 좋은 대우라는 건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착한 직원이 되고 예쁨 받고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대우는 뭐냐? 바로 연봉이에요. 모든 것은 연봉 협상 때 그 가치가 숫자로 정해져서 오는 거죠.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연봉 협상에서 내가 파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배운 뭔가가 있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기자할 때 보도자료 정리를 진짜 많이 이제 해요. 특히 막내들이 그걸 많이 하죠. 이거는 그냥 약간 잡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정말 귀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때부터 그것을 정리하는데 정말로 목숨 걸고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단히 멋져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구체적인 스킬을 그리고 능력을 성장시켜준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능력, 내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도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악어처럼 붙들고 내 손을 떠날 때는 그것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문서화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감각,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되면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내 태도가 달라져요. 네, 3%, 네, 알겠습니다.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3% 이상을 불렀을 때 내가 밉보이고 그래서 잘릴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해냈고 남들이 못하는 걸 어떻게 해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연봉 협상할 때 제 태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3% 이상은 내가 받아도 괜찮다라는, 받을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성장의 데이터가 내 안에 쌓였기 때문에 협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적당한 프로스는 제 생각엔 한 몇 프로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점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당한 연봉 협상 태도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너무나 기본적인 요소예요. 절대 그 테이블 앞에서 착하지도 말고 상냥하지도 말고 웃으려고도 하지 말고 살벌한 현장이죠. 그 현장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업무에 대해서든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자신이 깨닫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직은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안 하려고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손들고 하겠다고 말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회사에 있으시든 어떤 업무를 맡았든 사실 평범한 업무를 맡잖아요. 평범하게 끝나요. 남들이 안 하는 업무를 맡으려고 할 때 당연히 남들이 안 하려는 업무만 하진 않을 거예요. 남들도 하고 싶어하는 업무도 하고 남들이 안 하고 싶어하는 업무도 하겠죠.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내 스펙트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자 때 코스모폴리탄 들어가는 그 무렵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커리어 기사, 자동차 기사, 책 기사, 연예인 인터뷰, 일반인 인터뷰, 뭐 여행 기사 이런 거 다 다루지만 우리가 꼭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기사가 연예 기사, 뭐 19금 기사, 섹스 칼럼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이템 배당을 편집장님이 해주는데 언제나 항상 쭈뼛거리면서 섹스 칼럼을 맡기를 좀 거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19금 기사를 쓰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이게 사람들의 편견에 도전하는 어떤 글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제가 더 할게요. 저 그 기사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쓰는 기사도 있지만 그 기사도 다 제 거가 된 거죠. 근데 어떤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저를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섹스 칼럼 쓰는 여자 괜찮아요, 싫어요, 뭐 이렇게 거절했겠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거절당할 경우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저의 성취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기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유일하게 연애 실용서를 써낸 기자 출신의 작가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커리어의 확장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에서도 연락이 오고 짧은 강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TV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조직에서 일을 나한테 줄 때 남들이 원하는 거 그거 욕심내세요. 근데 남들이 꺼려하는 거 그것도 욕심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스펙트럼이 늘어나면 언젠가 조직이 타고 있는 그 지금의 흐름은 바뀔 때가 온다고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듯이 그때 조직은 안 해본 업무를 해봤던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 손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저한테 그거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해봐야죠. 그것은 결국 남들이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업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석 같은 성장의 부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을 때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나만의 것이 생기고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속해 있는 그런 업계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직을 하기에도 좋고 전직을 하기에도 좋고 그리하여 내 몸값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주목하고 남들이 다 하고 싶어서 그것을 나도 하면서 달려갔을 때는 사실 늦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아웃할 타이밍을 미리 정해주세요.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좀 덜 친절해요. 여성지에 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했던 인터뷰가 여성 임원 인터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성이 임원이 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뭐 유리천장이 깨졌다 뭐 이런 기사도 요즘 많이 있지만 숫자로 보는 뭐 여성 임원 비율 이런 거 기사 뒤져보시면 사실 택도 없죠. 고용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꽤 많이 입사를 하는데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러다 보면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만큼 경력 단절이 심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막 조직의 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든 여자든 목숨줄이 더 위태로워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만큼 그 자리에는 이제 언제든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끝이니까 어쨌든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조직은 어느 수준까지는 승진을 시켜줍니다. 근데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몰고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뭐다? 아웃하는 타이밍을 내가 정해야 돼요. 어느 지점까지는 승진을 목표로 두세요. 근데 그 승진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할 때는 어떤 조직에 계시든 결국은 나와서 해당 업계이든 완전히 독창적인 업계이든 내 이름을 걸고 일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사실 어느 위치까지 갔다가 이제 회사가 나가라고 했잖니? 뭐 이런 메시지가 주어져서 내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는 좀 늦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조직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업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몸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일을 정말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나를 밀어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핫할 때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 업무 능력이 더 성장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완전히 막 불타고 있어. 이럴 때 뒤돌아 돌아보지 말고 조직을 나와야 돼요. 그때 나와야 불붙은 추진력으로 내가 어떤 업계로 가든 나 혼자 일을 하든 누구와 뭐 동업을 하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정말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이유로 이제 2009년에 첫 책을 내고 2013년에 마녀사냥이라는 방송에 픽업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책을 내고 너무나 많은 강연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노력들이 이제 응축돼서 제가 정말로 어떤 것이든 회사도 좋지만 회사를 나가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다짐이 들었을 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오고 그때 이제 회사가 잡긴 했지만 잘 배웠고 전 진짜 많이 기여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였기 때문에 몸값을 계속해서 누군가와 협상하고 이럴 때 솔직히 두려움 없었고 나는 조직에서도 내 연봉의 몇 배를 기여하던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주눅들지 않고 저 얼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나에게 충만하려면 아웃하는 타이밍도 늘 생각하고 있어라 라는 게 20년 차 직장인 플러스 프리랜서 20년 차 언니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충분히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 분명히 있어요. 버티는 시간 충분히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만큼밖에 못 버는 시간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성장을 잘 모아놨을 때 결국은 정말로 크게 피어나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공의 달콤함을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되길 바랍니다.